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자전 거래로 집값을 띄워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만연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 및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집중했다는 것이 기획단의 설명입니다. 기획단은 계약 해지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 거래 신고는 있었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거래가 2,420건을 적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역시 지방세법에서 60일 이내에 취득세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곧바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 신고했으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허위 신고나 해제 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는 물론 인근 지역,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이 되면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기획단은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에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와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는데요.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이 중 자전 거래,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시세 2억 4천만 원인 처제 아파트를 딸의 명의로 3억 1,500만 원에 매수 신고했습니다. 2000년 6월입니다. 그 이후에 2000년 9월에 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매수 신고를 2000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 5천만 원의 매매 중개가 12월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에 제3자에게 매매했는데 결과적으로 처제는 시세보다 1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종전 거래는 해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마치 있는 것처럼
거래 신고하고 그리고 거래가 해제된 것까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시세를 허위로 올려서 바로 부당 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매수인은 시세보다 비싸게 산 꼴이 된 것이죠. 이런 악덕 중개업자는 도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매수인이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금액의 2배인 1억 3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로 6,500만 원의 이득을 받지만 이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미납부해 소득세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수인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가 8.8%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바로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 조정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주 1을 해제 신고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로 신고하고도 등기 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 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서는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허위신고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